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 환경관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가 좋겠죠? 18도에서 한 20도 좋고요. 직사광선은 커튼 같은 것으로 조절을 합니다. 습도는 가습기로 조절하면 되겠어요. 40에서 60%가 좋다. 의복관리, 치매 대상자가 옷 갈아입기를 거부한다면요, 목욕 시간을 활용해서 입힌다는 거. 치매 대상자가 양치하기를 거부해. 그래도 양치는 시켰죠? 그런데 옷 갈아입기 거부해. 밥 먹기 거부해. 그럼 조금 있다가 시킨다.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옷을 갈아입힌다.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 어떻게 해요? 입마건 이거 알면 끝나죠? 입을 때는요, 입힐 때는요, 마비된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을 입히는 거예요. 왼쪽 편마비야, 마비 쪽이 왼쪽이죠?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옷을 입힐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입, 마, 건이죠? 마비 쪽이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입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입마건, 마비 쪽 팔, 머리, 건강한 팔. 또 벗길 때는요, 건강한 쪽 먼저입니다. 그럼 오른쪽, 왼쪽. 그리고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액 맞는 팔. 예를 들어서 왼쪽 수액 맞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 오른쪽 편마비니까 불편한 쪽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입을 때니까요, 입마건이죠. 마비 쪽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먼저, 그리고 왼쪽 건강한 쪽에 가고요. 중간에 수액이 들어갑니다. 수액을 맞을 땐 수액이 들어가고요. 그냥 머리가 들어갈 땐 또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수액이나 머리가 들어간다. 하의는요,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벗건, 건강한 쪽을 먼저 벗죠. 입마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을 먼저 입습니다. 이동 돕기,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실기 파트가 체위 변경하는 거, 그리고 이동을 도울 때 어디를 지지하느냐, 이걸 정말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때 다 그 상황을 암기할 수는 없어요. 우린 천재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맥락만 알고 끼워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동할 때는요,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해서 대상자가 안정되게 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한 요양보호예요.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신체 손상의 위험을 줄이죠. 욕창이 있으면요, 체위 변경을 좀 자주 해줘야 돼요.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누워있는 대상자 2시간마다, 앉아있는 대상자는요 1시간마다예요. 더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 이동한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뭔가 잡아 끈다 하는 표현은 다 틀립니다. 왜냐? 잡아 끌면요, 뼈가 빠져요. 탈골되거든요. 또는 살이 쓸려요. 욕창이 전조가 됩니다. 절대 잡아 끌어서 이동하면 안 된다는 게 국가고시에서 핵심 포인트예요.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양보호사의 손목도, 허리도,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지지면을 넓힌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양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벌려보세요. 이게 지지면을 넓히는 것입니다. 앞뒤로 벌려보세요. 이게 지지면을 넓히는 것입니다. 몸을 좀 낮춰보세요. 이것은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입니다. 뭔가 힘을 쓸 때는요,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요, 지지면을 넓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다 맞는 표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국가고시는요, 맥락은 같지만 지문이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께서 긴가민가 하십니다.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맞아요.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의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린다.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다 맞는 말이에요. 대상자 이동시킬 때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작은 근육, 손가락만 깔짝깔짝할 게 아니라 이 손바닥 전체를 이용한다든지 큰 근육을 쓴다, 이 얘기예요.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앞뒤로 또는 양옆으로 벌려서 지지면을 넓힌다는 거예요.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피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이 신체 역학에 의해서 힘이 덜 들고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리는 항상 펴니다. 무릎만 굽혔다가 피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가 항상 맞는 표현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를 변경하면요, 갑자기 어지러워지거든요. 누워있다가 앉았을 때 어지럽고요, 앉아있다가 일어났을 때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 상태에서 그냥 무리하게 걸어가요. 어떻게 돼요? 픽 넘어지죠. 골절되거나 머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 앉았더니 어지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앉아있게 합니다. 또는 누워있던 대상자가 앉았는데 어지럽다 하면은요, 앉혀놓기도 한다. 이것도 맞고요. 다시 눕힌다. 이것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앉아있던 대상자가 일어났는데 어지러워. 그럼 다시 앉힌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종전의 자세로 바꾼다. 원래 자세로 눕힌다. 이런 것들이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혈압이 저하돼요.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한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앉혀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드는 이 자세가 근력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합니다. 또 근육이 생기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라고도 문제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고 낙상도 예방할 수가 있다. 뭐 근력을 증진한다. 이런 것들이 다 맞겠어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돕기.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침대 틀을 잡게 하고서는 나머지만 옮겨주는데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어요. 의식이 없던지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요. 두 사람이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옮기는데요. 어디를 지지할까요? 상체와 하체를 각각 지지하겠죠? 상체는요. 어깨와 등 밑을 지지하고요. 하체는요. 둔부와 대퇴부, 엉덩이와 허벅지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을 각각 넣고 하나 둘 셋 하고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만약에 대상자가 팔이 멀쩡해 협조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요. 대상자 보고 침대 이 난간을 잡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하나 둘 셋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주고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것이 요양보호예요. 침대 왼쪽 이동 돕기, 오른쪽 이동 돕기.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그리고 뭐 이동할게요 또는 일어날게요 말을 하는 게 이 전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입니다. 왜? 일어나다가 팔이 꺾여요. 마비 대상자는요 팔이 꺾이거나 골절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이게 몸을 못 가누니까요. 항상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준다. 이런 맥락으로 가셔야 돼요. 옆으로 눕히기는요. 옆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겠죠?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또는 그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다 맞죠? 그리고 나서 할 거 대상자 양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돌려 눕힌다. 상체와 하체를 지지해야겠죠? 상체는 어깨, 하체는 엉덩이를 지지해서 돌려 눕힌다.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만든다. 불편한 쪽은 지지해준다.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겁니다. 보기는 항상 바뀌니까요.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어요. 맥락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히는 순서. 일단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죠. 그리고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입니다. 건강한 쪽이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은 항상 아래쪽으로 갑니다. 왜? 짚고 일어나야 되니까요. 내가 내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어느 쪽이 아래로 가요? 건강한 쪽. 오른쪽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고요. 불편한 쪽 마비 쪽 왼쪽이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계속 바꿔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마비된 쪽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 이게 맞아요. 그쵸?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지지하겠죠?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상체는 거의 다 어깨, 하체는 뭐 엉덩이나 대퇴부, 허벅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세 잡은 다음에 편안하게 해준다. 이게 항상 마무리예요. 보기가 5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또는 순서는 물어봤을 때요. 중간에 하나가 빠져도 여러분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편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는 방법. 일어날게요 설명하죠? 건강한 쪽으로 서죠? 움직이려고 하는 쪽으로 서죠? 마비된 손을 가슴 위로 항상 포개 놓습니다. 어느 쪽이 위로 와요? 마비된 쪽이 위로 오죠? 건강한 쪽은 항상 아래쪽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상체 하체 지지합니다.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넙다리를 지지한다. 허벅지죠? 그리고 돌려 눕히고 건강한 쪽은 짚고 일어나세요.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이게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마지막에 와도 되고 약간의 유도리는 있다는 거 맥락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지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히는 순서 진짜 국가고시에 잘 나와요. 두 번에 한 번은 나오죠. 사지마비 대상자가 왜 이렇게 국가고시에 잘 나올까요? 보통은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지지해서 일으키는데 사지마비 대상자는요. 사지가 마비되어 있잖아요. 상체만 두 곳을 지지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체는 어떻게? 하체는요. 허벅지뼈, 넙다리뼈가 부러지지 않게 잘 펼쳐놓고 상체만 두 곳 지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자 쪽으로 서죠. 양팔을 이렇게 모읍니다. 가슴 위에. 그래야 팔이 안 꺾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받칠까요? 사지마비는 목도 못 가눠요. 요양보호사의 한쪽 손을요. 목 밑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지할까요? 이 모은 두 손, 여기를 지지해서 일으키거나 어깨 밑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팔뚝 있는 부위죠. 그러니까 목 받치고 이 어깨 밑을 누르거나 이 모은 손을 받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단 이때 넙다리뼈가 골절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리를 펼쳐서 돕는다. 펼쳐서 놓는다. 맞고요. 다리를 편 상태로 한다. 이건 틀려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펼쳐 놓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쭉 피하면은요. 뚝 부러진다. 이 얘기예요.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앉히고자 시도하면 넙다리뼈가 골절될 수 있다. 사지마비 대상자는요. 항상 상체에 두고 목 밑이나 어깨 밑 또는 목 밑이나 모은 손을 지지하고 일으켜야 되는 거고요. 넙다리뼈가 골절될 수 있으니까 펼쳐서 놓는다. 이게 맞습니다.
환경관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가 좋겠죠? 18도에서 한 20도 좋고요. 직사광선은 커튼 같은 것으로 조절을 합니다. 습도는 가습기로 조절하면 되겠어요. 40에서 60%가 좋다. 의복관리, 치매 대상자가 옷 갈아입기를 거부한다면요, 목욕 시간을 활용해서 입힌다는 거. 치매 대상자가 양치하기를 거부해. 그래도 양치는 시켰죠? 그런데 옷 갈아입기 거부해. 밥 먹기 거부해. 그럼 조금 있다가 시킨다.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옷을 갈아입힌다.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 어떻게 해요? 입마건 이거 알면 끝나죠? 입을 때는요, 입힐 때는요, 마비된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을 입히는 거예요. 왼쪽 편마비야, 마비 쪽이 왼쪽이죠?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옷을 입힐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입, 마, 건이죠? 마비 쪽이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입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입, 마, 건, 마비 쪽 팔, 머리, 건강한 팔. 또 벗길 때는요, 건강한 쪽 먼저입니다. 그럼 오른쪽, 왼쪽, 그리고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액 맞는 팔. 예를 들어서 왼쪽 수액 맞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 오른쪽 편마비니까 불편한 쪽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입을 때니까요, 입마건이죠. 마비 쪽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먼저, 그리고 왼쪽 건강한 쪽이 가고요. 중간에 수액이 들어갑니다. 수액을 맞을 땐 수액이 들어가고요. 그냥 머리가 들어갈 땐 또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수액이나 머리가 들어간다. 하의는요,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벗건, 건강한 쪽을 먼저 벗죠. 입마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을 먼저 입습니다. 이동 돕기.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실기 파트가 체위 변경하는 거, 그리고 이동을 도울 때 어디를 지지하느냐, 이걸 정말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때 다 그 상황을 암기할 수는 없어요. 우린 천재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맥락만 알고 끼워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동할 때는요,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해서 대상자가 안정되게 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한 요양보호예요.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신체 손상의 위험을 줄이죠. 욕창이 있으면요, 체위 변경을 좀 자주 해줘야 돼요.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누워있는 대상자 2시간마다, 앉아있는 대상자는요 1시간마다예요. 더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 이동한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뭔가 잡아 끈다 하는 표현은 다 틀립니다. 왜냐? 잡아 끌면요, 뼈가 빠져요. 탈골되거든요. 또는 살이 쓸려요. 욕창이 전조가 됩니다. 절대 잡아 끌어서 이동하면 안 된다는 게 국가고시에서 핵심 포인트예요.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양보호사의 손목도, 허리도,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지지면을 넓힌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양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벌려보세요. 이게 지지면을 넓히는 것입니다. 앞뒤로 벌려보세요. 이게 지지면을 넓히는 것입니다. 몸을 좀 낮춰보세요. 이것은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입니다. 뭔가 힘을 쓸 때는요,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요, 지지면을 넓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다 맞는 표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국가고시는요, 맥락은 같지만 지문이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께서 긴가민가 하십니다.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맞아요.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의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린다.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다 맞는 말이에요. 대상자 이동시킬 때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작은 근육, 손가락만 깔짝깔짝할 게 아니라 이 손바닥 전체를 이용한다든지 큰 근육을 쓴다, 이 얘기예요.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앞뒤로 또는 양옆으로 벌려서 지지면을 넓힌다는 거예요.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피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이 신체 역학에 의해서 힘이 덜 들고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리는 항상 펴니다. 무릎만 굽혔다가 피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가 항상 맞는 표현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를 변경하면요, 갑자기 어지러워지거든요. 누워있다가 앉았을 때 어지럽고요, 앉아있다가 일어났을 때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 상태에서 그냥 무리하게 걸어가요. 어떻게 돼요? 픽 넘어지죠. 골절되거나 머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 앉았더니 어지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앉아있게 합니다. 또는 누워있던 대상자가 앉았는데 어지럽다 하면은요, 앉혀놓기도 한다. 이것도 맞고요. 다시 눕힌다. 이것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앉아있던 대상자가 일어났는데 어지러워. 그럼 다시 앉힌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종전의 자세로 바꾼다. 원래 자세로 눕힌다. 이런 것들이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혈압이 저하돼요.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한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앉혀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드는 이 자세가 근력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합니다. 또 근육이 생기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라고도 문제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고 낙상도 예방할 수가 있다. 뭐 근력을 증진한다. 이런 것들이 다 맞겠어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돕기.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침대 틀을 잡게 하고서는 나머지만 옮겨주는데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어요. 의식이 없던지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요. 두 사람이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옮기는데요. 어디를 지지할까요? 상체와 하체를 각각 지지하겠죠? 상체는요. 어깨와 등 밑을 지지하고요. 하체는요. 둔부와 대퇴부, 엉덩이와 허벅지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을 각각 넣고 하나 둘 셋 하고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만약에 대상자가 팔이 멀쩡해 협조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요. 대상자 보고 침대 이 난간을 잡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하나 둘 셋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주고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것이 요양보호예요. 침대 왼쪽 이동 돕기, 오른쪽 이동 돕기.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그리고 뭐 이동할게요 또는 일어날게요 말을 하는 게 이 전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입니다. 왜? 일어나다가 팔이 꺾여요. 마비 대상자는요 팔이 꺾이거나 골절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이게 몸을 못 가누니까요. 항상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준다. 이런 맥락으로 가셔야 돼요. 옆으로 눕히기는요. 옆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겠죠?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또는 그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다 맞죠? 그리고 나서 할 거 대상자 양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돌려 눕힌다. 상체와 하체를 지지하겠죠? 상체는 어깨, 하체는 엉덩이를 지지해서 돌려 눕힌다.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만든다. 불편한 쪽은 지지해준다.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겁니다. 보기는 항상 바뀌니까요.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어요. 맥락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말비 대상자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히는 순서. 일단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죠. 그리고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입니다. 건강한 쪽이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은 항상 아래쪽으로 갑니다. 왜? 짚고 일어나야 되니까요. 내가 내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왼쪽 편만비 대상자야. 어느 쪽이 아래로 가요? 건강한 쪽. 오른쪽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고요. 불편한 쪽 마비 쪽 왼쪽이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계속 바꿔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마비된 쪽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 이게 맞아요. 그쵸?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지지하겠죠?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상체는 거의 다 어깨, 하체는 뭐 엉덩이나 대퇴부, 허벅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세 잡은 다음에 편안하게 해준다. 이게 항상 마무리예요. 보기가 5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또는 순서는 물어봤을 때요. 중간에 하나가 빠져도 여러분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편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는 방법. 일어날게요 설명하죠? 건강한 쪽으로 서죠? 움직이려고 하는 쪽으로 서죠? 마비된 손을 가슴 위로 항상 포개 놓습니다. 어느 쪽이 위로 와요? 마비된 쪽이 위로 오죠? 건강한 쪽은 항상 아래쪽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상체 하체 지지합니다.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넙다리를 지지한다. 허벅지죠? 그리고 돌려 눕히고 건강한 쪽은 짚고 일어나세요.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이게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마지막에 와도 되고 약간의 유도리는 있다는 거 맥락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지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히는 순서 진짜 국가고시에 잘 나와요. 2번에 한 번은 나오죠. 사지마비 대상자가 왜 이렇게 국가고시에 잘 나올까요? 보통은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지지해서 일으키는데 사지마비 대상자는요. 사지가 마비되어 있잖아요. 상체만 두 곳을 지지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체는 어떻게? 하체는요. 허벅지뼈, 넙다리뼈가 부러지지 않게 잘 펼쳐놓고 상체만 두 곳 지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자 쪽으로 서죠. 양팔을 이렇게 모읍니다. 가슴 위에. 그래야 팔이 안 꺾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받칠까요? 사지마비는 목도 못 가눠요. 요양보호사의 한쪽 손을요. 목 밑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지할까요? 이 모은 두 손, 여기를 지지해서 일으키거나 어깨 밑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팔뚝 있는 부위죠. 그러니까 목 받치고 이 어깨 밑을 누르거나 이 모은 손을 받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단 이때 넙다리뼈가 골절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리를 펼쳐서 돕는다. 펼쳐서 놓는다. 맞고요. 다리를 편 상태로 한다. 이건 틀려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펼쳐 놓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쭉 피하면은요. 뚝 부러진다. 이 얘기예요.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앉히고자 시도하면 넙다리뼈가 골절될 수 있다. 사지마비 대상자는요. 항상 상체에 두고 목 밑이나 어깨 밑 또는 목 밑이나 모은 손을 지지하고 일으켜야 되는 거고요. 넙다리뼈가 골절될 수 있으니까 펼쳐서 놓는다. 이게 맞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